국방부가 지금 이전 계획을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5차에 걸쳐서 이제 이전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1차는 어디 뭐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 업체랑 지금 계약이 됐대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전이 이렇게 지금 다 갈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김 박사님, 이게 1그룹이 군사법원과 컨벤션을 이전하고 2그룹은 별관과 근지단을 이전하고 3그룹이 이제 합참을 제일 늦게 이전하겠다. 이렇게 기본 틀은 나온 것 같은데. 그 사전에 공개 정보를 많이 조사를 하셨네요. 네네. 근지단이라는 거, 근지단이 뭡니까? 근무지원단이라고 국방부 네. 근무하는 장병들이 네. 숙식하고 뭐 여러 가지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무지원단에 그 부속되는 병력들이 많아요. 생활해야 되니까. 그런 것처럼 이거 뭐 화두가 아닌 번갯불에 콩고 먹는 식으로 며칠까지 방 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네. 그 잘한 거는 앞으로 기대를 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한테 초를 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이전을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좀 국민의 수준에 네. 맞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그 국방부 핵심 부서가 우리 몸도 신체도 두뇌가 최고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수족이 따라야지 뭐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핵심 부서가 아닌 부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국방부 헤드 부서에서. 그래서 그게 막 여러 군데로 분산이 되는 불가피한 이런 상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어떤 군통수권자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국방부는 군심이 이런 데도 나오는 겁니다. 말없이 불평하지만 그렇죠. 일단 이전하는 거죠. 하긴 하는데 일단... 야전으로라도 가면 가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은 아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 이 와중에 이제 뭐 또 북한이 의회에 도발을 했을 경우에는 또 혼비백산해 가지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보여주기식 이런 그 위기관리 모습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5월 그 9일 12시 밤 12시까지 그 현 정부가 위기관리 상황을 계속 잘 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공조하고 네. 또 이사를 하는 와중에서도 어쨌든 문제가 있지만 문제 전혀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게 아니고 문제가 있지만 문제 파장을 최소화하면서 단계적으로 하는 그 국방부의 고육지책. 국방부가 움직이면 하위제된 합참은 또 거기 무슨 또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또 이렇게 일파만파식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계 역사에 아마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뭐 철군하는 거 이해는 그런 위기 상황 아니고서 그 국방의 어디 헤드를 전쟁 피난 가는 느낌이에요, 완전히. 국방의 헤드를 이런 식으로 네. 이동하는 거는 우리나라 국격의 수준에 맞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그렇게 전개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려는 우리 국방 당국의 눈물겨운 윙윙 소리가 저도 윙윙 소리가 무슨냐면은 네. 보안 문서를 요새는 그게 뭐 소각장에다 보내는 게 아니고 네. 다 가릅니다. 네. 맞아가지고 1차로 다 갈아요. 다 갈아버려. 그렇기 때문에 그게 24시간 거기 계속 돌리고 있겠네요, 지금. 차량으로. 차량. 문서 파쇄기 차량. 차량이 한두 대도 아니고 몇 대가 와가지고 막 전부 다 없애버리고 막 하여튼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에 의해서 그나마라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해서 지금 38일 동안. 38일 동안 네. 그러면 왜 이사업체를 하느냐? 이거 이사업체는 또 그 보안이 유효하잖아요. 보안이 네. 필요한 원래 이사업체. 하는 데가 있나요? 보안 필요한 업체에서 하죠. 네. 근데 옛날에는 그 근무하는 현역 장병이나 근무원들이 이렇게 움직였는데 요즘 이사라는 것이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 전문 업체에 의해서 하는 것들이 의외로 속도감 있게 잘 진행될 수 있다. 네. 서 박사님, 지금 국방부가 총 몇 층이고요? 다 비워주는 거죠, 지금? 네, 다 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몇 명이 지금 이전을 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이동하는 인력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명수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일단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무 장교들 네. 이분들한테 위로의 말씀을 보내고 지금 뭐 밤새워 가면서 짐 싸고 이동하고 서류 파쇄하고 이 작업을 계속 하고 있죠. 그건 무엇보다도 이게 함께 이제 그 기민하게 이게 건물 내에서 진행되던 업무가 네. 당신들은 짐 싸서 저 국방 컨벤션 건물로 지하부터 위층까지 빈 방들 찾아서 옮겨라.
당신들은 저 별관 건물로 가서 자리 좀 잡아라. 당신들은 이쪽 건지당 건물을 차지해라. 그래서 그분을 이제 분산을 해야 되는 아, 거예요. 일단 국방부 영 주변으로 다 분산이 되는 거네요. 국방부 물론 그 울타리 안에 있는 네. 건물들이지만 기능이 이제 그 사람들 간의 협조 관계라든가 업무 플로우 차트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흐트러 놓으니 이 업무가 이게 원활하게 흐르는데 이제 큰 지장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냥 상식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그걸 좀 빨리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한다고 해요.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위로의 말씀을 네. 드리지만 안에서 네. 이제 불이 나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어요. 한 10개 층에 있는 그런 그 기능들이 다들 이렇게 분산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사를 못하는 곳이 있어요. 네. 28일까지 한미 연합훈련을 진행을 하는데 네. 18일부터 28일까지가 그 이미 예정돼 있던 연합 지휘소 훈련이라 그 JWSC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합동 모의센터. 여기는 이제 미국과 한국이 고도의 그 모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네. 이건 거의 그 전투 전쟁을 수행하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예. 실제 이런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훈련을 하면 내 병사가 어떻게 해서 포격을 당해서 사망을 했다든가 내 작전이 실패했다든가 이런 걸 이렇게 목도할 때 눈물도 나요. 그 훈련 중에도요? 네, 훈련 중에도. 네. 정말로 거기에 빠지게끔 실전처럼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 지휘소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야전에서 실제 기동하는 것들을 모두 그 지형 상황에 기상 상황에 맞게끔 묘사를 해주기 때문에 실병력이 기동하는 것들은 본인들의 전투 스킬대로 전술을 익힌 대로 다 해요. 근데 여기서 지휘를 어떻게 하고 전쟁을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 지휘관들의 문제거든요. 결심의 문제거든요.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한미 간에.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죠. 이걸 하는 그 부서는 28일까지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 이제 움직였을 때 그때 이제 그 자리가 바로 대통령 들어가야 될 집무실이에요. 그 JWSC 자리가요? 등이 있는 기능이. 그 기능이 있는 자리가 대통령 집무실이 글로 들어간다. 그래서 네. 그 이후에 이제 그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움직이려면 대통령 이제 취임해도 아마 네. 임시 집무실을 좀 딴데 미리 비운 곳에 마련했다가 통이동 쓰겠다는 게 아니 그게 아니고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건물 안으로 아무로 들어가되 통일동선은 왔다 갔다 하니 이게 뭐 격이 안 맞고 그 안에 차진하는데 임시로 다른 층을 사용을 하다가 이제 전용 집무실이 정비가 되고 나면 6월 중에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집무실이 JWSC 자리 있는 그쪽으로 이제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죠. 네, 기능이 있다는 거고. 장관이 쓰는 자리죠. 네. 어떤 건물의 가장 핵심 그거 또 네. 접근성이나 이동성 이런 것이 좋은 게 2, 3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 3층 거기에 좀 공간도 넓고 또 리모델링 했을 경우에 그 격에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공간이 의식을 좌우한다는 뭐 이상한 그 용어가 나와서 잠시 했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공간이 갖고 있는 상징성, 네. 위치 상징성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국가의 격이 우리가 뭐 전쟁 시에 그 임시정부 수립하는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격에 맞게끔 하는 그런 2, 3층의 건물을 어떤 핵심 위치에서 다 기능을 수행하고 전에부터 계속 강조하는 말인데 이 사무실 집 이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쵸. 국가 위기관리센터 네. 국가 경영의 총 헤드쿼터로 옮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나 이런 러시아가 지금 권역을 걷는 이유가 뭐냐면 지휘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단에서 있는 신경세포처럼 이게 헤드로 다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잘 연결이 안 되고 거기에 취약점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보 공백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하는 거죠. 어디가 구멍이 뻥 뚫렸다 이런 게 아니다. 아니고 네. 그런 측면에서 그 우리가 그 동맥경화 같은 것도 피가 신경을 통해서 잘 순환이 돼야 뭐 문제가 안 생기듯이 예를 들어 서해 지역에서 무슨 긴급한 사태에서 해군 계통으로 해서 헤드에 보고가 돼야 되는데 그 망에 문제가 있어서 잘 그쵸. 연결이 안 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는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위기관리센터의 모든 기능이 조금 더 그 간단이나 허점, 단절됨이 없이 아주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동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 구비가 마련해야 된다. 또 일부 멀지가간 인사가 뭐 이동식 임시 지휘자 그러니까 차량으로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그런 자체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국가 기밀에 대한 이유가 적에게 핵심적인 목표를 제공하는 거죠.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네. 근데 지금 이게 JWSC 이 기능이 있는 곳이 28일까지는 지금 못 쓰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과정에 그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 JWSC가 28일까지는 못 움직이니 네. 그 합참 건물인데 네. 못 움직이 그쪽으로 장차관과 국방정책실이 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못 들어가고 대통령 집무실을 사용해야 될 먼저 공간이 네. 점유된 상태로 28일까지는 그냥 있는 대기 상태죠. 그 이후에 리모델링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야, 지금 너무 진짜 굉장히 번개불에 콩거 먹듯이 지금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아요. 지금 보니까 역대 합참의장 11명 지난 19일 청와대 집무실 국방부 이전 안보 공백 우려된다 입장을 낸 바 있는데 불과 나흘 만에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다. 지금 그걸 딱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5월 적어도 24일까지 적어도 5월 말까지는 완벽하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하렵니다 하고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잘 돌아갑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예, 지금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것 같다. 이러면서 지금 참 안타깝다. 이렇게 또 글도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네. 문제에 관련해서 이제 보안상의 문제라든가 네. 경호의 문제라든가 굉장히 지적할 점은 많이 있지만 우선 앞으로 이제 국방 종사 인력들의 근무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그야말로 환경이 의식을 지배한다면 그렇죠. 이제 대통령 주변 인물들과 같은 공간에 근무하게 되는 형국이 되는 거죠. 그렇죠. 식당에서 스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로 이제 장성들이겠죠. 그렇죠. 야,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동안도 많이 경계하고 조심했어야 되는데 해왔지만 앞으로 정말 군인들이 이제 자기 직속 상관을 바라보지 않고 정치권을 바라보거나 청와대를 바라보는 이런 의식이 또 싹 틀까 싶어서 우려되는 바가 있어요. 그런 면도 있겠네요. 네. 가깝게 있다 보니까. 아니 같은 복지 네. 시설에 매일 같이 그렇죠. 출근하고 같이 퇴근하는 그 거기 과정에 연무관 같은 거 지으면 맨날 같이 체육시설 단련 같이 하고 이런 그러니 그럴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러니까 저 연무관에서 맨날 운동했어요. 국방부라는 건물은 네네. 국방부용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전용 건물이었고 또 그래서 그런 문화가 형성돼 있었는데 여기에 대통령 집무실이 오고 청와대 사람들이 오고 그 수석실, 비서실 이런 분들이 와서 함께 같은 공간에 이제 같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게 스치는 게 바람직한 거냐? 거라고 봐요. 네. 근데 우리가 어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 시대를 개막한다 그럴 때 이 그 미디어나 언론의 프레임이 뭐냐면 야, 그 지역의 그 부동산 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강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우리가 그 의식 수준, 국민 의식 수준이 지배하는 언론이 특히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을 경우에 국가 안보에는 이 지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걸 먼저 따져야 될 이 분들이 네. 부동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또 여러 가지 그 군인들은 과거부터 외롭게 변방을 지키는 여러 파수꾼 같은 역할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안보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권력의 중추 가장 핵심에 있는 분들하고 날마다 그 옷깃을 부딪히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는 다르잖아요. 펜타곤하고 아무리 그 워싱턴에 같이 있어도 강을 건너서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동선을 완전히 분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 네. 중에 누가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 자체를 반대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국방부 비켜 내가 들어갈게 이게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라는 요구였는데 결국은 이렇게 무리를 하게 되네요. 하여튼 같은 공간에 군인들이 근무한다는 사실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 저는 그래도 국민 지성이나 집단 지성을 믿습니다. 아마 용산 시대로 새로 가면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국민의 역량이 그 대한민국 서울을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면서 어쨌든 미국의 센트럴 파크 이상의 아주 진짜
명품 서울을 만드는데 우리가 힘을 보탤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국방이 튼튼해야 그렇죠.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너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왜곡될 가능성이 아니 많다. 지금 용산구민들이요 반대하고 있대요. 왜냐하면은 그 지금 용산공원 민족공원 이제 딱 만들어지면 이제 거기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걸 막 기대하고 있는데 이제 집무실 오면은 뭐 대공포라든지 막 이렇게 막 지금 하면은 개발 제한이 된다고 지금 굉장히 반대하고 걱정 많이 하고 계신다고 하고요.